안녕하십니까.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영도입니다. 우리가 그 꼬마 빌딩이나 이제 상업용 건물을 세금 없이 자제분들한테 증여할 수 있다면 사실 너무 좋겠죠.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상속이나 증여는 그 과표가 중요하죠. 그 금액, 그 물건의 이제 금액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금액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. 사실 이제 상속이나 증여는 이제 증여일이 기준이 될 거고, 이제 상속은 상속일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. 근데 우리가 그 상속이나 증여에 있어서 그 상속은 이제 직전 6개월 그리고 직후 6개월 동안에 매매사를 했거나 이제 감정가를 보고 그 금액으로 이제 과표를 잡았죠. 사실 뭐 바보처럼 상속 시점에 이 기간 안에 이제 매매나 뭐 감정을 하진 않죠. 어느 누구도 이제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이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. 증여도 직전 6개월, 이제 직후 3개월 이 기간 동안에 매매나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내 그 과표를 이제 올려서 세부담을 더 하진 않죠.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. 사실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좀 바뀌었죠. 이제 19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가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그냥 시가대로 증여나 상속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토지나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건물이나 땅이었기 때문에 매매가나 이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.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공시지가로 이 과표, 이제 공시지가를 통해서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직전 2년이나 이제 직후 15개월, 직후 상속은 직후 15개월, 그리고 또 증여는 직후 9개월까지 이 증여세 이제 결정을 하죠. 그래서 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없다. 이럴 경우는 통과. 그리고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2020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온 후로 이렇게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꼬마 빌딩 이제 상속 증여 이제 세금 폭탄 감정평가 받아야 된다. 이제 이렇게들 많이 나왔죠. 자, 이게 보도자료입니다. 이게 이제 2020년 1월 31일 날 이제 상속 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꼬마 빌딩 등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한다.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증여세, 상속세를 이제 납부해야 되죠. 자,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. 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가, 이 비거주용 부동산의 고가 기준이 얼마냐. 근데 이거를 이제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딱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정해주면 괜찮은데 이걸 공개하고 있지 않죠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15억 이상이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. 어떤 분들은 뭐 20억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. 이제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십니다.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세무공무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공무원들도 자기도 모른다 그럽니다.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게 신고하면 지방청에서 다시 이제 조사하라고 감정평가하라고 이렇게 내려온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떻게 하냐면 감정평가를 그냥 우리가 받아버리자. 어떻든 간에 이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 받는 금액보단 우리가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적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감정평가를 받아서 과표를 조금이라도 줄이자.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. 자,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증여다 보니까 증여는 그 증여받는 자,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죠. 그러다 보니까
50억짜리 건물을 이제 징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해서 쪼갭니다. 그래서 뭐 50억짜리 건물을 한 3, 4명 징여받는 걸로 해서 뭐 10몇 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고가에 이제 배제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쓰기도 하죠. 자, 그리고 또 그냥 공시지가로 신고하자. 어차피 이게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받는다. 그렇다 그래도 이게 나중에 뭐 과태료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지금 공시지가로 신고하고, 그리고 다시 이제 감정평가를 받으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받겠다.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. 아니면 또 이 세 가지를 이제 조합해서 이제 전략을 짜기도 하죠. 자, 그런데 이제 세금이란 거는 과표에 이 세율을 곱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죠. 우리가 그 건물 시가가 100억이다. 이랬을 경우 감정평가를 해보면 90억 전후 나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공시지가 따져보면 한 60% 되죠. 한 60억 정도 나옵니다. 근데 우리가 이 공시지가도 점점 현 정부 들어서 그 시가의 기준으로 해서 뭐 90%까지 올리겠다 이제 이러고 있죠. 제가 이제 대표님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. 공시지가로 지금 자제분한테 증여할 수 있다면 증여하시겠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10분 중에 5분은 하시겠다고 합니다, 사실. 5분은 이 세금 때문에 공시지가로 증여한다 그래도 사실 못 하십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. 그럼 그 나머지 5분한테도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로 증여하시고 세금도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 10분이면 10분 다 하신다 그럽니다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상업용 부동산은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죠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여하는 게 나중에 이제 세금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만일 세금까지 없다 그러면 다 하시겠다고 하십니다.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이제 2분 정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2분 다 대단히 만족해 하셨고, 또 저희가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전략으로 세금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